단어의 짜임새. 자, 두 부분으로 두 강의로 나누겠어요. 첫 번째 강의는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먼저 잡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파생어와 그 다음에 합성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본 개념 잡기입니다. 구와 어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형태소와 단어라는 것은 무엇인지, 물론 여기서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냥 여기서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있는 정도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죠. 자, 첫 번째 구와 어절의 개념부터 잡아봅시다. 자, 구라는 말, 어절이란 말 수도 없이 많이 씁니다.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에서 한 어절로 써라, 뭐 알맞은 구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와 어절이 뭔지 모른다면 정확하게 답을 표기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거 보세요. 어절이라는 건 뭐냐?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도막도막의 마디다 그랬어요. 즉 띄어쓰기의 단위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절은 아주 쉽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가 된다는 거야? 띄어쓰기다라는 거예요. 띄어쓰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띄어쓰느냐를 알면 결국 뭘 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띄어쓰기 단위가 어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는 말이라 그랬어요. 둘 이상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는 말. 자, 뭐가? 구가. 그러니까 요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이 모여서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군요. 자, 봅시다. 여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는 넓은 바다를 보았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주어, 그렇죠? 바다를 목적어, 보았다, 서술어가 되지요. 주성분들. 그렇죠. 넓은이라는 건 뭘 하는 녀석이야? 그렇지. 바다를 수식하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자, 관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일단은 하나의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을 뭐로 나눌 수 있는 겁니까? 큰 도막인 어떤 도막으로? 그렇습니다. 구로 나눌 수 있죠. 구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나는과 띡 끊어서 넓은 바다를 보았다, 이렇게 두 구절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절로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먼저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주부하고 서술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주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체가 되는 부분하고 서술이 되는 부분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나누게 된다면 나누는 구로 나눌 수가 없고요. 또 어절로도 당연히 나눌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고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이 녀석은 어떻게 나누게 됩니까? 넓은 바다를 보았다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서술어와 그 다음에 목적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를 보았다, 이와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넓은 바다는 또 두 개의 어절로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넓은과 바다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와 어절이라는 것은 즉 여기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절로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을 하나와 셋의 어절로 나누게 되니까 세 개의 어절이 합해져서 하나의 구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개의 어절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요 구는 두 개의 어절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구와 하나의 어절로 형성된 하나의 구, 결국 두 개의 구로 형성이 돼 있었군요. 또 여긴 어때요? 또 어절 두 개로 합해져 있으니까 또 나누어서 넓은과 바다라는 각각 두 개의 어절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리라고 보고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한번 요거 이제 선생님이 문장을 놓고 쭉쭉쭉쭉 나눠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걸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먼저 나누어질 것을 먼저 표시를 하세요. 넓은과 바다가 결합이 되어서 목적부를 만들고 그 다음 뭐예요? 요 넓은 바다라는 부분, 목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술 부분하고를 합해서 전체 서술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하고 전체 서술부가 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보다는 이렇게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녀석보다는 요 녀석이 굉장히 간단하게 구와 어절을 나누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그냥 이구나 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절별로 띄어쓰는 거, 그 다음에 구라는 것은 이렇게 어절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구를 형성하게 되는구나. 근데 하나의 구를 형성할 때 그 하나의 구가 문장에서 어떤 같이 묶이면서 하나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요 부분에서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요 부분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목적어와 서술부가 다 합해서 전체가 서술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바 그대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와 어절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만 생각해보고 얘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뜯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형태소의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라는 것은요, 뜻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합니다. 형태소가 뭐냐? 그러면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요. 이렇게 대답은 잘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무엇이냐를 좀 헷갈리고 있다. 그리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뭔지를 또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자립 형태소라는 건 역시 뭔지 생각해 봅시다. 자, 혼자 설 수 있는 형태소. 말 그대로예요. 의존 형태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설 수 없는 의존을 해야만 하는 형태소다 이런 얘기죠. 즉 다른 녀석하고 함께 쓰여야 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뭡니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을 표시하는 형태소라 그랬어요. 즉 여기 좀 말은 좀 교과서에는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의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형식 형태소는 뭡니까? 그렇죠.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물을 세상에서 보거나 듣거나 혹은 상상해낼 수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식적인 의미라는 건 문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살짝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건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넓은 바다를 보았다라는 앞에서의 문장을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라는 거 형태소냐 아니냐? 형태소죠. 나라는 게 이렇게 의미를 가진 어떤 대상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지적해 주죠. 그러니까 얘는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고 나를 더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누게 돼요? 니은 플러스 아로 나누게 되죠. 그럼 니은이나 아는 더 이상 뜻을 갖지 못하는 녀석이 되니까 더 나누면 뜻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소죠. 는 당연히 형태소죠. 는이라는 거 뜻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녀석이 이 문장 속에서 주어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어떤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형식적인 형태소,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겠죠? 그럼 당연히 나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 되는 거예요? 자립 형태소 되죠. 혼자 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녀석이 뒤나 앞에 와줘야 하는 녀석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실질적인 형태소죠. 실질적인 그 대상이 존재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는은 어떻습니까? 의존 형태소입니다. 는 혼자 쓰이지 않아요. 그렇지. 는을 주어로 문장 쓸 수 있어? 는은 어쩌고저쩌고. 물론 문법을 설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쓰겠습니다만 는은 문장 속에서 이렇게 쓰인다.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에서 주어로 쓸 수 없죠. 그리고 주어로 쓸 수 없어. 또 단독으로 쓸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의존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알 수 있겠죠? 넓다라는 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 실질 형태소이면서 뭡니까? 그렇지요. 자립할 수 없습니다. 의존 형태소예요. 이해됐죠? 왜? 그냥 쓸 수 없잖아. 야, 저 집이 어떠냐? 굉장히 바보냐?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은도 마찬가지죠. 은은 앞에 것에 붙어서 이 넓이라는 건 넓다, 기본형 넓다고 이 녀석이 뒤에 있는 바다를 수식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은은 자체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은 매개 모음이고요. 플러스 니은 요게 관형사형 어미가 됩니다. 관형사형 어미. 즉 앞에 있는 형용사를 뒤에서 서술어로 쓰지 않고 앞에서 수식하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니은이에요. 니은은 또 는의 준말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렇죠? 이해할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알겠어요? 앞에서 수식하는 거. 헷갈리는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넓은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의존 형태소요. 또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으니까 실질 형태소입니다. 은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형식적인 의미, 문장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형식 형태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 바로 형식 형태소 방금 얘기했군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 형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넓은 뭐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인 의미 가졌다.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의존하느냐? 의존한다.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은은 어떻다?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요. 은은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형식 형태소. 그 다음에 자립이냐 의존이냐? 의존 형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립적인 의미니까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냐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자립, 의존.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자립 형태소입니다. 자립. 너 어디 갔었니? 받아. 되죠.
그 다음에 실질 형식. 대답 빨리 하세요. 예.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이냐 형태냐. 실질적인 의미 그 사물이 존재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르를 봅시다. 를 자립 의존. 그렇죠. 의존. 그러지. 예. 너 뭐 하는데 를 해. 이거 안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실질 형식. 그렇습니다. 바로 형식 형태에서 목적어다라는 걸 보여주는 녀석. 됐죠? 그 다음에 보 봅시다. 보 자립 의존. 보다 기본형 보다 자립 의존. 그렇죠. 의존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형용사나 동사의 즉 용언의 어간들은 당연히 의존 형태소군요. 뒤에 어미에 의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거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실질 형식. 그렇죠. 실질 형태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봅시다. 앗은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선 어마러미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다른 뭐야? 종교러미, 어마러미가 되겠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 무조건 다시 정리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앗 봅시다. 자립이냐 의존이냐. 그렇죠. 자립 형태수. 아이고 미안. 자, 의존 형태수. 자, 다는 의존 형태수. 그 다음에 실질이냐 형식이냐. 세상에서 앗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얘는 문장에서 과거 시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선 어말어미로서 문장에서만 의미를 가지니까 뭐야? 형식 형태소. 자, 다는 뭐예요? 문장이 끝났다라는 거 보여주거나 기본형을 만들 때 쓰이는 녀석. 형식 형태소. 의존 형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가 뭐고 의존 형태소가 뭐고 실질 형태소가 뭐고 형식 형태소가 뭐고 그거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아닌다면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슈퍼에서 물건 사는데 당신 자립 형태소가 뭔지 의존 형태소가 뭔지 아쇼? 알아야 이 소세지를 팔겠소. 이런 일들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말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일단은 닥쳐있는 게 여러분들 각종 시험에 닥쳐있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형태소 개념 잡았습니다. 다음 단어.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설명합니다. 단어라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들을 단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단은 단어의 개념 규정을 하는데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자립 여부, 그 다음에 분리 여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단어냐? 단어다. 자립할 수 있죠. 그리고 분리될 수 있습니다. 느는 단어냐? 단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느는요. 자립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런데 분리는 쉽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느는 조사입니다. 조사. 그죠? 조사는 단어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론이 지금 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사는 뭐라고 본다? 자립이라고 보고 분리라고 봅니다. 근데 앞에 분명히 자립 형태소는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단어를 만들 때 쉽게 나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은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넓은 봅시다. 넓은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자립할 수 있느냐 없죠. 그렇죠. 자립할 수 있느냐 없죠. 얘네들은요. 형용사라는 것은 일단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반드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활용을 해서 써야 되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보는 거야? 넓은을 하나의 단어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요까지만 딱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 단어, 조사인 는도 단어, 그 다음에 넓다라는 형용사는 활용한 상태를 단어로 본다. 됐죠? 바다, 체언이죠. 명사죠. 그러니까 얘 뭐야? 자립하면서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단어를 아까 뭐라 그랬니? 여기서 조사는 단어. 그렇지, 조사. 목적격 조사, 주격 조사, 단어 혹은 보조사도 단어로 치겠죠. 얘는 앞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매개 모음 플러스 니은 해서 요 녀석은 뭐라고? 어미입니다. 어미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미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단어로 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야. 동사잖아. 보다. 동사. 얘는 활용한 녀석 자체를 단어로 봅니다. 그렇다면 요 문장은 나는 넓은 바다를 보았다. 요거 문장에서 단어는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형용사와 동사 같은 용언 같은 경우 활용하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합니다. 분리를 시켜서 쓸 수 없다라고 봐서 하나의 단어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물론 더 나가면 또 몰라 이거. 그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무슨 뭐 어학 계열을 들어가서 문법을 전공하겠다, 언어를 전공하겠다 하면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만 아닌 경우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형용사 동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단어, 그 다음에 체언은 당연히 단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띄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띄었어야 되잖아요. 요거. 그렇지. 단어로 봤으니까. 나머지는 띄어쓰기 맞는데 요 녀석들만 띄어쓰지 않고 붙여 썼단 말이야. 조사는 단어이면서도 자립성이 없어서 붙여 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외적인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리라고 보고요.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리와인드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 정리로 들어가죠. 자, 오늘은 어절, 구, 형태소,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어절이라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도막도막의 마디, 즉 띄어쓰기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띄어쓰기, 무식하게 띄어쓰기 다하니. 그러나 이걸 어떻게 띄어쓰는지 모르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앞에 나온 것으로 볼 때 단어는 띄어쓴다예요. 기본 원칙은. 그렇지. 그러나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붙여 쓴다. 이걸 생각하면 띄어쓰기의 원칙이 세워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구는 뭐예요? 둘 이상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는 말. 그래서 결국 뭐야? 어절이 합해져서 구를 만들어내게 되는군요. 됐죠? 형태소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 즉 더 이상 나누면 뜻을 갖지 못할 때까지 나눴을 때 나온 요소의 구성 요소가 바로 뭐다? 형태소다. 근데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누고 또다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눈다 그랬어요. 자립은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실질이냐 형식이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로 나눈다. 됐죠? 단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주의할 것은 조사라고 그랬어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립할 수 없고 분리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어로 본다. 하지만 단어는 띄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붙여 쓴다.